네, 안녕하세요. 박형우 법무사입니다. 먼저 민사사건 관련 서류 작성 관련해서 OT를 먼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본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 관련 서류는 민사소송법이랑 같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틀째 1교시 이제 민사소송법, 지금 배점은 민사소송법이 70점으로 되어 있고 민사신청서류가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120분을 두고 있고요. 지금 동차 강의 과정을 보니까 민사소송법은 끝난 것 같은데 아마 모의고사 보시면서도 시간이 조금 남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강의 들어가시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실 텐데 시간 배분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민사사건 관련 서류 같은 경우에는 30점 배점이니까 아무리 늦어도 40분 이내에 작성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사건 관련 서류 제가 지금까지 최고점 평균을 보니까 25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 지금 수강생분들 점수를 20점 내로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장 형식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린트물 첫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 페이지에 눈에 익으실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상세한 내용은 빼고 틀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답안지는 다른 과목 작성하신 답안지하고 같아요. 똑같이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안에 이 틀을 맞춰서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민사사건 같은 경우 소장을 지금까지 내고 있는데 편의상 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장 같은 경우에는 소장, 소가인지액, 원고 피고, 이제 청구해소,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방법, 첨부 서류, 날짜, 당사자, 관할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소장 기본 틀이라고 보여드린 내용에서 글자가 틀린다든지 빠진다면 고득점은 물론이고 오히려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보셨을 때 시험에 관한 유의사항은 크게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 이 페이지를 보면 답안 작성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원고의 진술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또는 그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법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전부 승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할도 정해주고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접수할 소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고가 언급한 내용하고 이제 실제 문제를 보시면 별첨 서류가 따로 나갈 텐데 그 사항 위에 쟁점이 있더라도 혹시라도 판단이 되시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고 소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피고나 혹은 제3자가 다른 항변을 할 텐데 일반적인 실무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항변 사유는 소장 기재하지 않으시겠지만 시험에서는 그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묻는 저희 시험이기 때문에 그 배척하는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같이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갖추어 기재하되 청구 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입증 방법과 첨부 서류도 함께 적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실관계는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청구 원인 위주로 기재를 하되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판례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소장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소장 오른쪽에 속과 인지액을 작성하진 않아요. 따로 표지 작성을 하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오른쪽 윗부분에 속과 인지액을 기재하다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요청에 맞춰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시험이 2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20일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이걸 연습하셔야 될지 되게 막막하실 텐데, 제가 실제 시험 준비하면서 연습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아직 연습하실 방법을 정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연습했던 방법이 조금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준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소장 작성이 처음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먼저 청구 취지만 유형별로 한번 작성하시는 걸 연습해 보세요. 저희 소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 금전 청구, 등기 청구, 인도 청구, 사행 취소 소송 청구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 네 가지 유형에 맞는 청구 취지를 먼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작성하실 수 있게 먼저 한번 연습해 보시고, 두 번째로 전체적인 답안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바로 청구 원인이나 다른 서류를 모두 작성하시려고 하시면 많이 좀 힘드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도 괜찮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한번 재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자반 작성, 이 부분은 이제 틀이나 이제 시간을 봐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연습하는 시간을 이제 단축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문제를 보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만 반복을 해보세요. 저 두 가지만 작성하셔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익숙해지신다면 청구 원인은 목차만 잡으시는 걸로. 아마 여기까지 준비를 매일 하셨으면 아마 20일 정도 시간이면 시험 당일이 그게 다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눈으로만 푸실 수 있도록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이제 눈으로 보시고 이제 머릿속으로 청구 취지를 작성하고 이제 목차를 잡으시는 거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시면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요. 이걸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3회차까지 지금 이론 강의를 한다고 작성을 해놨는데, 지금 제가 목금만 지금 오후 강의가 들어와서 3회차를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연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 이론 강의를 마무리하고 3회차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답안지를 실제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아마 민사서류 작성을 하시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에는 OT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진도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건별 이제 본교재에 사건별 출제 빈도하고 이제 기출 논점 위주로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잠깐 쉬고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교재 봐주시면 돼요. 저희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 청구, 등기 청구, 인도 청구, 사행 취소, 선고, 소송으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판례 자체가 어렵거나 이제 지역적인 판례가 나오진 않아요. 판례를 보셨을 때 아마 다 아시는 판례이실 거예요. 이제 그 판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어지는 틀에 맞게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잘 쓸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저희 시험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등기 청구서도 이제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매매 계약임대차 관련 청구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29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보금 양수금 청구를 해서 금전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외에도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이제 뭐 부동산 임도, 철거 퇴거의 청구에서나 사회행위 취소의 청구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문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사건과 섞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7페이지 최근 10년 기출 논점 보겠습니다. 이 10회부터 이제 출제 관련 논점을 정리를 해두셨는데, 보시면 대여금 연대보증, 임대차, 상속, 충당 문제, 등기 청구 문제, 손해배상. 아마 쟁점 자체는 아마 그렇게 생소하거나 어렵거나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1차 끝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관련된 판례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판례를 토대로 어떻게 정확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하는지, 형화된 소장 형식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그 판례 태도를 청구 원인에 어떻게 녹여 쓰는지 이제 그걸 연습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OT를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본강의를 제가 내일까지 끝낼 생각이어서 OT를 조금 짧게 했고요. 아마 10분 정도만 쉬고 바로 본강의 시작하겠습니다.